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계속 돌게 만들고 흔들어주면서 만드는 시뮬레이터가 큰 놀이 시설의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화성을 가지 않아도 화성 비행을 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달까지 가게 하고 옛날 시간 여행을 하게 했는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물리적인 힘으로 놀았던 라이드, 어트랙션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 후반 이후에 뚜렷하게 옛날식 놀이기구들로 복원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 와중에 끼어드는 것이 놀이시설이 바로 로봇 테크놀로지입니다. 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는데요. 특히 작년에 오픈했던 플로리다의 해리포터 테마파크에서는 해리포터가 그래서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비행을 로봇 암에 얹혀서 로봇 팔, 우리 왜 공장 기계에서 자동차 조립하는 큰 로봇 암이 있죠. 거기에 의자를 달아서 사람들을 앉히고 그 기계를 다시 롤러코스터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려가면서 영상사회를 보는 것들을 했는데 그 해리포터 테마파크 라이드를 집어넣었던 테마파크가 단 6개월 만에 전체 성장률 30%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테마파크적 상상력에 젖어있던 테마파크 기획자들이 바라바라 로봇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처럼 대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미리 알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기술을 알아서 지금은 바로 로봇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테마파크의 하나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처럼 익혀야 되는 상식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테마파크 기획자들은 파크를 만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테마파크를 흔히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장치 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테마파크를 마치 강아지를 기르듯이 뭐 이렇게 애완동물을 기르듯이 기르는 것처럼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테마파크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롤러코스터 탑승 시간 얼마 아닙니다만 나머지 시간 이 사람들은 뭐 할 거예요? 그렇다면 테마파크 롤러코스터 수백억 원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질렸다고 더 이상 타지 않는다고 또 수백억 원짜리를 집어넣겠습니까? 그럼 사업성이 없겠죠. 거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공연을 하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테마파크 기획자의 업무이고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에서는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제가 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50피트 여인의 공격이라는 50년대 미국 그 B급 SF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실제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주인이 우주 광선에 의해서 갑자기 키가 커져버리는데 이제 이 주인공 여자가 매맞는 이제 아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 광선에 갑자기 키가 50피트, 우리는 약 20m 정도로 크면서 도시를 또 같이 그 당시 굉장히 히트를 쳤던 킹콩이라는 영화를 일종의 이제 패러디 했다거나 따라했다거나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 인터뷰 글을 읽었습니다. 아시아의 한 국가에 굉장히 큰 여자가 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보고 난 이 영화를 구상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마 아실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바로 제주 선문대 할망,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그 할머니 이야기를 이 감독이 어디선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스갯소리로 위에 있죠. 제주 할망 뚝배기 정도로 쓰지만 한쪽에서는 같은 설화를 두고 하나의 거대한 영화를 만들어서 뭐 새로운 어떤 수익성을 내지만은 우리가 가진 그 이야기 한 이런 일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나이 때 되면은 흔히 어렸을 때 소풍이나 체육대회를 하면은 수위가 용을 때려잡아서 비가 와서 뭐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온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그 소재를 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듭니다. 뭐 고등학생들이 동양계 수위 성룡이 그 캐스팅됐다고 하던데요. 그 영화를 만들어서 용을 잡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체육대회 날 비가 왔고 그 학생들이 어울려서 학교 지하에 있는 용을 때려잡았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테마파크에서 스토리텔링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단순히 놀이시설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공간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인지를 보여주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아사히카와시라는 인구 20만 명에 불과한 아사히카와시 시립동물원입니다. 근데 이 동물원은 일본에 약 40개의 동물원이 있는데요. 가장 북단에 위치한 동물원입니다. 이 동물원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원도 보통 스타 동물이 있거든요. 팬더라든지 굉장히 어떤 귀여운 코알라라든지 인기가 있는 고릴라라든지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이 고릴라가 죽으면서 이 동물원은 인구 30만 명의 시립동물원에 연간 방문객이 2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태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 동물원을 폐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나선 사람들이 바로 테마파크 기획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동물원의 직원들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테마파크 기획자라는 구체적인 직업이 아니라 테마파크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동물원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백곰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각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백곰을 늘 보면 백곰은 뒤통수만 봐왔습니다. 위에서 봐왔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벽면을 마치 수족관에 그것처럼 유리벽을 만들어서 넣음으로써 백곰이 헤엄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게요. 여기 사진은 없습니다만 펭귄이 수조, 우리 수족관에 가면 터널처럼 생긴 수조가 있죠. 그 펭귄의 수조 밑으로 수족관 같은 터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위로 펭귄이 빠르게 헤엄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사야마 동물원에 갔더니 펭귄이 날아다니더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각도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은 펭귄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펭귄이 이 아사히카와라는 시는 일본 북단에 있으면서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펭귄이 원래 살던 남극에 비해서는 그렇게 추운 곳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모든 동물원에서는 수족관에서는 펭귄이 사람처럼 이렇게 성인병